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출발 성공 투자 박민영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수정입니다. 간밤 뉴욕 증시에서는 국채금리가 상승하면서 기술주들이 압박을 받았습니다. 이에 따라서 뉴욕 증시 3대 지수가 일제히 하락했고요. 나스닥 지수는 0.5%가량 밀렸습니다. 그리고 종목별로 이슈들이 좀 나왔는데요. 알리바바가 6개의 독자 그룹으로 분할을 하겠다, IPO까지 검토한다라는 소식이 나오면서 장중에 14%나 급등했고요.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같은 경우에는 3분기 가이던스가 예상치에 부합한 가운데 시간외 거래에서는 약간의 변동성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네, 플러스 마이너스 1% 내에서 강보합, 약보합을 오가고 있는 마이크론의 시간외 움직임인데요. 이거 국내에서 어떻게 받아들일지 4월 7일에 있을 삼성전자 실적까지 어떤 흐름이 전개될지 중요해 보입니다. 자, 시장 소식들 정리하면서 앞으로에 대한 전략까지 같이 고민해 보겠습니다. 자, 어제 국내장으로 들어가 보시죠. 어제장은 한마디로 요약한다면 반격입니다. 그동안 눌려 있었던 소외주단의 반격의 움직임이 나타났죠. 수급의 블랙홀 역할을 했던 일부 2차 전지, 로봇, AI 쪽에서 자금이 좀 퍼져 나가면서 소외주로의 온기가 번지기도 했습니다. 코스피 1% 상승했고요. 코스닥 0.7% 올라섰죠. 거래대금 코스닥 쪽에 굉장히 많이 집중됐습니다. 거래대금이 집중됐고 다양한 섹터에서 올라갔다라는 것은 어제 조금 매매로 대응하기 상당히 쉬웠던 하루가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어제 시장에 힘이 돼줬던 건 이거죠. SBB 피인수와 도이체방크의 CDS 프리미엄이 떨어졌다라는 소식에 은행권의 리스크가 완화된 점이 힘을 실었습니다. 자, 2차 전지 쪽에서 많은 종목들이 하락했는데 그 가운데서도 오르는 건 또 오르는 분위기입니다. 말 그대로 각계 전투가 벌어지고 있는 2차 전지고요. 그 밖에 포스코 그룹주 내에서도 잘 가는 종목이 또 가는 흐름 보이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TCC 스틸이 3월에만 100% 이상 상승했고요. 석경 AT 한술 더 뜹니다. 3월에 130% 올랐죠. 정보체 관련주로 많이 엮이는데, 그리고 어제 유창희 대표의 픽 종목 중에 하나였던 포스코 ICT가 26%나 상승하기도 했습니다. 자, 어제 올랐던 쪽입니다. OLED, PCB, SKT에서 통신에 대한 투자를 예고하면서 통신 장비도 올랐고, 우주항공, 철강, 조선, 금융, 반도체, 위메이드 그룹주요. 굉장히 많은 쪽에서 우리가 상승을 확인할 수 있었고요. 경기에 대한 우려가 살짝 줄자마자 반도체, 철강, 금융, 조선과 같은 경기 민감주들이 치고 나가는 모습이 확인됩니다. 그리고 많이 눌려 있었던 쪽에서 IT 쪽의 반등도 반가웠고요. 반면에 바이오 쪽과 2차 전지, 성장주 쪽에서 꽤나 큰 하락을 나타냈고요. 로봇과 엔젤주도 최근에 상승세가 가파랐던 만큼 어제장에서는 이쪽에서 수급 이탈이 있기도 했습니다. 자, 어제 이 서정진 회장이 셀트리온 3사 연내 합병하겠다라는 발언을 내놨음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서정진 회장의 컴백 이슈와 함께 조금은 견조했던 셀트리온 그룹주가 어제장에서는 크게 밀려났습니다. 셀트리온 제약은 무려 12%나 빠졌고요. 셀트리온 헬스케어 7%, 셀트리온도 4% 밀렸습니다. 자, 시장에서는 계속 이 느낌이 이어지네요. 경기에 대한 우려가 있을 때는 2차 전지가 좀 더 강하게 치고 나가고, 경기 우려가 줄 때는 반도체로 대변되는 민감주의 강세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하루하루의 분위기를 조금 잘 살피셔야 될 것 같아요. 자, 은행 사태 여진이 조금씩 이어지고 있습니다. 강경한 충격은 아닌데 일단 보시죠. 미국에서는 잘 마무리됐는데 금융당국 측에서 은행 규제를 좀 강화할 것이다라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금융당국의 이런 목소리가 은행권의 주가 하락을 야기하면서 오늘 뉴욕장에는 다소 부담이 됐습니다. 그리고 유럽에서도 이슈가 있었는데요. 프랑스 검찰이 대형은행 5곳을 압수수색했다라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탈세 등의 혐의인데요. 여기에 들어가는 업체가 한 언론사의 보도에 따르면 소시에테 제네랄 들어가 있고요. HSBC 혹은 BNP 파리바,
큰 은행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 부분이 혹시나 또 다른 변수가 되지 않을까 걱정스럽기도 해서 일단은 적어놨는데요. 처음보다는 점점 그 강도는 약화됩니다만 살짝 부담되는 내용들은 여전히 남아있다 정도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러한 이슈 속에 미국의 금리 인상 전망이 다시 등장합니다. 그러면서 국채금리가 뛰었고요. 빅테크 중심으로 다소 부담을 느꼈죠. 그러다 보니 나스닥의 낙폭이 조금 더 큽니다. 전체 3대 지수 낙폭이 막 엄청나게 확대된 건 아니고요. 0.4% 정도 빠지는 모습이죠. 다우와 S&P 500은 0.1%대 소폭 하락입니다. 앞서 언급드렸던 은행 규제 강화 필요하다라는 것은 금융당국 부의장인 마이클 바의 발언인데요. 청문회 상원에 나가서 의회 증언을 했습니다. 또 이제 내일이면 하원에 가서 이야기를 할 텐데 어떤 말들을 할지 우리는 계속 점검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 3월 컨퍼런스 보드 소비자 신뢰 지수는 예상을 상회하면서 경기에 대한 자신감은 좀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겠네요. 섹터로 가보죠. 오늘은 그래도 경기에 대해서는 조금 괜찮나라는 기조가 있었기 때문에 경기 관련해서 민감한 종목들이 그래도 상승을 보였습니다. 유가가 어제 5% 폭등하고 오늘 새벽으로도 또 추가 상승을 기록하면서 에너지 쪽 상승이었고요. 구리라던가 그리고 화학 섹터에서도 강세였습니다. 뭔가 수요가 늘어날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있는 쪽이었고요. 리튬, 알루미늄 쪽도 상승이었죠. 반면에 빅테크 쪽은 일단 하락으로 거래를 마쳤어요. 국채금리 상승 부담이 있었고요. 디즈니에서 메타버스 사업부를 폐지했다라는 소식에 엔비디아, 로블록스 등의 종목들, 메타도 그렇고 이 메타버스 관련한 종목들의 하락이 조금 나타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일정 중에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였던 것은 바로 마이크론의 실적입니다. 반도체 풍향계라고 많이들 말하죠. 실적을 삼성전자, 하이닉스보다 좀 앞에 내놓기 때문에 전체 업황을 좀 가늠할 수 있는 바로미터로 여겨지기 때문입니다. 2분기 연속 적자 시장은 예상을 했었고요. 예상치보다 살짝 좀 부족하게 매출과 주당 순이익이 발표가 됐습니다. 장중에는 약보합권 정도였고요. 그런데 눈에 띄는 것이 있어요. 앞으로의 가이던스 발언을 내놓는데 올해 비트그로스라고 해서 반도체 쪽의 성장을 가늠하는 성장률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비트그로스가 수요가 공급보다 앞설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재고 일수가 조정을 받고 있다. AI 모멘텀까지 받아서 2025년도에는 초호황이 예상된다라는 발언이 나왔습니다. 과연 이쪽에 초점을 맞춰서 우리가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게 될 것인지 아니면 일단은 예상을 살짝 하회했다라는 점 그리고 웨이퍼 투입량을 줄인다라고 한 점에 초점을 맞출 것인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다만 계속해서 반도체 바닥에 대한 이야기들은 지속 나오고 있죠. 국내에서도 반도체 비트그로스 주목해라라고 말합니다. 고객사들 재고가 이미 피크아웃 상태고 2분기부터 빠르면 비트그로스가 증가할 것으로 본다라는 거죠. 그래서 한국투자증권에서는 5월부터 출하량이 늘어날 것이다라는 시각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조정 시 비중 확대 의견을 권했고요. 삼성전자 83,000원, SK하이닉스 113,000원의 목표가를 제시하기도 했습니다. 뭔가 바닥을 탈출할 것 같은 느낌들이 꽤 쏟아지고 있는데 이것이 희망 고문이 될지 어떨지 지켜봐야겠습니다. 자, 오늘은 자랑 좀 하겠습니다. 좋은 건 또 말로 해야 되니까요. 어제 방송에서 다음은 우주인가에 대한 이 우주항공 얘기를 전해드렸던 바가 있었죠. 우주항공 관련한 종목들이 좋은 시세가 나기도 했고요. 추가된 뉴스가 있습니다. 이르면 5월에 누리호 3차 발사 이야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모멘텀이 연결될 것인가 지켜보시고요. 자, 광물 자원에 투자하는 포스코 그룹에 대한 이야기 했었고 어제 포스코 스틸리온이나 포스코 ICT 주가가 상승했습니다. 또 2000년대 석유처럼 2020년대는 구리를 봐야 한다라는 이야기 이틀 전이었죠. 밤사이 프리포트 맥모란과 같은 구리 관련주들의 시세도 꽤 괜찮았다라는 점 눈에 띄었고요. 어찌 보면 제일 뿌듯한 것 중에 하나일 수 있어요. 전력반도체입니다. 작년 후반부터 전력반도체에 대한 이야기 지속적으로 해드렸었죠. 이번엔 3월 2일경에 가장 최근 방송인데요. 반도체 섹터의 연꽃이다. 업황이 져도 이쪽은 지기가 어렵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했는데 전력 반도체 쪽이 갖고 있는 각 모멘텀에 대한 브리핑이었습니다. 어제 KEC와 LX세미콘, DB하이텍, 전력 반도체 대표 주자들이 주가 강세에 나오기도 했고요. 추가된 소식이 또 밤사이 있습니다. LB세미콘이 전력 반도체 기업에 지분 투자했다라는 이슈도 들려와서 시간외에서 강세를 보이기도 했어요. 이런 뉴스들 플로우 잘 따라가 보시면서 저희 시간 통해서 뉴스 체크하시길 바랍니다. 자, 그중에서도 가장 많은 얘기를 나눠봤던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디스플레이 OLED 되겠습니다. 2월 7일경에 디스플레이도 낙폭 과대다라면서 그때 당시 은행 반도체 쪽에서 낙폭 과대 인식에 올라갈 때 같이 이야기를 나눠봤었죠. IT 기기의 OLED 적용이 확대되고 있고 삼성과 미국 애플 측에서는 OLED 쓰임을 늘리는 쪽으로 가닥을 잡고 있다라는 거였습니다. 자, 그래서 어제 전해드렸던 내용 중은 키움에서는 소재와 대형주, 장비주 이렇게 봐야 한다라고 말씀드렸었는데요. 어제 LX세미콘 17%, P&H테크도 6%, 그리고 여기 있는 종목들도 다 4에서 9% 정도 올라갔습니다. 어제는 정말 OLED 디스플레이의 데이였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어떤 뉴스가 있었는지 아시죠? 어제 전해드렸던 내용은 여기까지였습니다. 한국을 추격하겠다라고 했었던 일본의 JOLED가 수율이 잡히지 않아서 결국 파산 신청을 했다라는 소식이었었고요. LG 디스플레이가 LG전자로부터 자금을 조달받아서 이런 쪽에 쓰겠다라는 내용을 살피기도 했었죠. 어제 선익시스템이 상한가로 거래를 마쳤더라고요. 자, 그런데 추가되는 뉴스 등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어제 장 후반에 OLED 쪽에 좀 더 힘을 실어줬던 내용이죠. 정부가 충남에 디스플레이 클러스터 정책을 발표할 예정이다라는 단독 보도가 있었어요.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이 삼성 디스플레이 방문할 예정이고 삼성 디스플레이가 초거대 투자를 할 예정이다라는 거였습니다. 삼성 디스플레이가 한 5조 원 정도 투자할 것이다라는 이야기가 들려왔죠. 자, 그러다 보니까 어제는 디스플레이 관련 종목들이 시세를 냈습니다. 자, 그러면 LG 디스플레이와 삼성 디스플레이가 있으니 각각의 밸류 체인을 좀 살펴볼까요? 이런 종목들이 자리를 하고 있고요. 어제 야스와 선익시스템이 상한가로 거래를 마쳤죠. 야스는 LG 디스플레이가 2대 주주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OLED 증착 부분에서 각각 WOLED, 플라스틱 OLED 분야에서는 이들이 압도적으로 잡고 있기 때문에 좀 더 강한 시세 반응을 보였고요. 주성 엔지니어링이 꽤 계속 강합니다. 이번 주에 30% 정도 올라왔고요. 인베니아란 업체도 어제 상한가, 동아알텍도 21%. 그동안 OLED 쪽이 많이 눌려 있었던 만큼 한풀이가 나왔습니다. 자, LG 디스플레이 밸류체인인 거고요. 삼성 디스플레이 투자 관련한 모멘텀이 또 부각되기도 했지 않습니까? 삼성 디스플레이 관련해서 종목들을 좀 분류를 해보죠. 자, HB 테크놀로지도 어제 주가가 급등 나오기도 했는데 왜냐하면 삼성 디스플레이 검사 장비 부분에서는 1위 업체이고요. 신화인터텍이라는 쪽은 또 삼성 디스플레이 매출 70% 정도 증가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삼성 이야기가 나올 때 좀 더 모멘텀을 받아가는 쪽들을 체크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어제 예스티라던가 SFT 혹은 BH까지 주가 강세 움직임 나오기도 했으니까요. 체크하시길 바랍니다. 자, 다음 가보겠습니다. 인구 재앙을 막겠다라는 정부의 강력한 의지가 돋보이죠. 저희 저출산에 대해서는 1월부터 살폈었고요. 저출산 5대 핵심 분야 내놨습니다. 이런 내용들이 담겨 있는데요. 그중에서 조금 색다르게 느껴지는 것은 이쪽입니다. 주거 지원. 2027년까지 신혼부부 주택 43만 호를 공급하겠다라는 내용이 들어가 있었죠. 그리고 공공주택의 다자녀 기준을 3자녀가 아니라 2자녀로 낮춘다라는 겁니다. 자, 이런 소식 등이 전달이 됐고 그냥 투자 아이디어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건 이런 주택 43만 호 공급이 일부 중소형단의 건설주에는 힘이 돼줄 수 있을까? 한번 오늘 시세 흐름을 놓고 지켜봐야겠습니다. 자, 여러 이슈 담아봤고요. 좀 더 자세히 산업 이슈 들어가 볼게요. 어제 국내에서 가장 눈에 띄었던 내용 중에 하나죠.
네, 맞습니다. 게임주가 다시 돌아온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어제 전반적으로 게임주의 운기가 확산이 되는 하루였습니다. 먼저 시세부터 체크해 보도록 하죠. 게임주들 지금 보시는 것처럼 미투젠이 9% 가까이 올랐고 넥슨게임즈, T3, 한빛소프트, 데브시스터즈, M게임까지 일제히 상승부를 켜는 하루였습니다. 종목별로 이슈 몇 개 체크해 보면 미투젠은 주가 안정과 주주 가치의 제고를 위해서 약 45억 원 규모의 자기 주식 취득 계획을 발표를 했고요. 넥슨게임즈는 블록체인 기반으로 된 트리플 A급 신작에 투자를 했다라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마지막으로 데브시스터즈가 주가 5만 원대 복귀했다라는 소식까지 전해졌는데요. 여기에 지금 들어있지 않은 종목이 있죠. 바로 위메이드가 되겠습니다. 돌아온 위메이드 삼형제에 대해서 좀 주목해 보려고 하는데요. 우선 두 가지의 큰 모멘텀으로 나눠볼 수가 있겠습니다. 위믹스가 싱가포르 가상자산 거래소인 비트닷컴에 상장할 계획이다라고 밝혔고요. 어제 오후 6시에 상장했습니다. 이런 소식이 전해지면서 위메이드 그룹주가 일제히 강한 흐름을 나타냈는데요. 거기다가 하나 더 해볼 수 있는 건 신작의 흥행 기대감이 되겠죠. MMORPG 게임인 나이트크로우가 올해 4월에 정식으로 출시될 예정인데 지난 26일에 이미 사전 예약 100만을 넘어섰다라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어제 위메이드 가 11% 넘게 올랐고요. 위메이드 맥스와 위메이드 플레이가 각각 7% 이상의 상승세를 기록했습니다. 올해 들어서 보시면 위메이드가 60% 넘게, 위메이드 맥스는 70% 이상 오른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물론 1년 전 대비해서 주가는 아직까지 좀 빠져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그래도 저점 대비해서는 각각 70% 이상, 80% 이상 올라와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위메이드에게 어떤 일이 있었는지 좀 잠깐 복기를 해볼까요? 지난 2022년 11월 24일에 디지털 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 닥사에서 이 위믹스의 상장 폐지를 결정했습니다. 그때가 저 1번이었겠죠. 주가가 쭉 하고 밀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위메이드 쪽과 여러 가지 가처분 공방을 벌인 끝에 12월에 국내 4대 자산자산 거래소에서 위믹스가 퇴출이 됐습니다. 그러면서 위믹스의 주가, 위메이드 그룹주가 일제히 폭락하는 일이 나타났죠. 주가는 이번 그래프처럼 저렇게 밑에까지 쭉 내려가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올해 2월 들어서 위믹스가 코인원에 재상장이 되면서 일부가 회복하는 모습이 나타났고요. 현재까지 주가 흐름 체크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어제 또다시 이렇게 비트닷컴에도 상장하겠다라는 뉴스가 나온 것이죠. 네, 지금 가상자산 관련해서도 주목할 이슈가 또 있는 것 같습니다. 어제부터 이 가상자산법의 논의에도 시동이 걸렸다라고 하는데요. 최초 법안 발의 22개월 만에 이렇게 또 이야기가 전해지면서 앞으로 이 법안의 결과에 따라서, 논의의 결과에 따라서 코인주에게도 주가 영향이 미쳐질 것이다라는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에 SVB 사태 반사 이익 속에서 코인주들이 많이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10일에 SVB 사태에 대한 뉴스가 전해지고 나서 2주 동안 코인주들의 흐름을 좀 체크해 보겠습니다. 비덴트가 17% 정도 올랐고요. 위지트가 11%, 우리기술투자도 8% 정도 올랐고 위메이드 플레이 같은 경우 2% 정도의 상승세를 나타냈습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코인주의 흐름까지 좀 체크해볼 필요가 있어 보여서 위메이드 그룹주의 상승 모멘텀은 아직까지 유효해 보입니다. 네, 이번에는 전반적으로 게임주의 모멘텀을 한 번 더 체크해 보려고 하는데요. 중국에서 3개월 만에 또다시 한국에 빗장을 풀었다. 지금 문호 발급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죠. 판호 발급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우선 게임주들이 지난 한 해 정말 역대급으로 부진한 흐름을 나타냈었거든요. 금리가 올라가고 엔데믹화가 일어나면서 KRX 게임 K 뉴딜 지수가 작년에 50%가 넘게 폭락이 나왔습니다. 이렇게 그래프를 보시면 최근 1년 동안 정말 부진했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죠. 그런데 중국의 게임 시장이 본격적으로 개화하면서 KRX 게임 지수가 6거래일 동안 6%가량 올랐다는 부분, 반등이 지금 나오고 있다는 걸 확인할 수가 있거든요. 거기다가 지금 우리가 주목할 수 있는 게 바로 이 부분이 될 겁니다.
중국이 작년 12월에 한국 게임 7종에 대해서 외자 판호를 발급했는데요. 그리고 나서 3개월 만에 또다시 한국 게임 5종에 대해서 외자 판호를 발급했습니다. 게임의 종류는 이렇게 5가지가 되겠고요. 이렇게 되면서 6년 만에 한알령 해제에 대한 기대감이 다시 불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우리가 좀 우려해야 될 부분도 있겠죠. 그동안 5년 동안 이 한알령이 지속이 되는 동안에 너무 지금 중국 쪽에 게임에 대한 눈높이가 높아졌다라는 부분이 될 텐데요. 현재 게임의 수준도 많이 올라가 있기 때문에 여기에 이제 우리나라 게임들이 맞출 수 있을지, 기대치를 맞출 수 있을지가 주목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사실 이 판호가 발급이 된다고 하더라도 이 부분은 게임의 유통 가능성에 대한 이야기일 뿐 게임의 실적에는 흥행이 얼마나 되는지 그 부분은 게임사들의 몫에 달려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체크해볼 부분들이 있습니다. 게임주가 계속해서 상승세를 이어갈 수 있을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이제 슈퍼 주총 시즌입니다. 3월도 끝자락에 다가선 만큼 이제 주주총회가 계속해서 열리고 있는데요. 24일에 넥슨을 시작으로 해서 크래프톤, NHN이 이제 주주총회를 마쳤습니다. 그리고 남은 것이 이제 넷마블, 컴투스, 카카오게임즈, 위메이드가 될 텐데요. 게임사들의 지금 최대 관심사가 바로 대표이사의 재선임입니다. 이를 놓고 안정을 취할 것인지 변화를 도모할 것인지 어느 쪽에 이제 주목을 하게 될지 또 기대가 되고 있는데요. 특히 31일에는 위메이드 장형국 대표의 연임에 대한 논의가 있을 예정입니다. 그리고 지금 뉴스가 있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이 작년에 137억 원으로 게임 업계에서 연봉을 가장 많이 받은 게 이제 장형국 대표였다라고 하는데요. 그런데 이 급여 중에서 10억 원 가량은 위믹스의 매입에 또 사용을 했다라고 합니다. 작년 4월부터 매달 월급의 전액을 위믹스를 사들이는 데 사용하고 있다라고 하죠. 그래서 이 게임주의 전반적인 흐름부터 위메이드 그룹주가 상승세를 지속할 수 있을지, 그렇다면 이 게임주들의 상승 시대가 언제 돌아올지 이 중에서 탑픽 종목까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게임주도 달라지는 분위기에 편승할 수 있을지 특히나 위메이드 그룹주 위주로 자세히 또 짚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반도체에 대한 이야기로 이어가 보도록 할게요. 어제 시간 외에서 반도체 종목들의 강세가 정말 도드라졌습니다. 하나마이크론 상한가로 거래를 마쳤고요. 미래반도체, 제주반도체, 어버브반도체, 시그네틱스, 한미반도체, 두산테스나 등등의 종목들이 시간 외 강한 시세를 보여줬습니다. 한미반도체라던가 두산테스나 혹은 하나마이크론 이런 종목들은 옷삿 업체들이죠. 이쪽에 대한 관심이 왜 쏠렸는가를 찾아보니 이런 뉴스들이 있었습니다. 단독이긴 합니다만 삼성전자 측에서 1,000억 원 하는 장비를 하나마이크론에 무상 임대를 해준다라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삼성전자가 돈 들여서 하나마이크론에 이제 장비를 깔고 하나마이크론이 패키징이나 테스트 등을 한다라는 겁니다. 그만큼 삼성전자가 이 옷삿 후공정에 공을 들이려는 의지가 피력되고 있죠. 얼마 전부터 삼성전자가 대규모 돈을 들여서 메가 클러스터를 조성하겠다 등에서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그리고 두산의 양날개다라면서 로봇과 반도체 관련한 기사도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두산 테스나도 또 강세 움직임을 나타냈습니다. 자, 옷삿이라고 대변되는 또 후공정 업체들에 대한 이야기 좀 나눠보겠습니다. 자, 반도체는 전공정, 후공정으로 나뉘죠. 압도적으로 더 중요한 거 한다면 전공정입니다. 과거부터요. 이쪽 같은 경우는 성능 개선과 직접적으로 이제 연결이 돼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조금 고부가가치 공정이고요. 그동안은 후공정은 반도체를 보호하거나 연결하는 쪽이었습니다. 상대적으로는 저부가가치 공정이었죠. 그러다 보니까 조금 더 시세평가도 받지 못했었습니다. 그런데 파운드리 중심으로 또 반도체 쪽에 대한 관심도가 올라가고 있죠. 시스템 반도체 쪽이요. 그러니까 점점 이 후공정 업체들이 더 중요해지기 시작하고요. 전공정은 정말 미세한 기술 싸움에 지쳐 나가고 있습니다. 성능을 올리려면 엄청난 노력이 든다라는 거죠. 한계 비용이 올라가고 있다. 그래서 이제는 후공정을 통해서 성능 개선하는 것에 시장의 관심이 바뀌고 있습니다. TSMC가 이 후공정 쪽에 굉장히
많은 돈을 투자했고요. 지금 세계 글로벌 탑10 옷삿 업체들 중에서 상위 5개가 다 대만에 있습니다. 우리는 단 하나도 들어가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삼성전자도 지금 시스템 반도체, 파운드리 이런 쪽에 관심을 올리고 있다 보니까 관련한 투자를 늘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겁니다. 자, EUV 이런 거는 전공정 쪽이고요. EUV 기술이 점점 더 이제 나노 싸움으로 들어가고 있는 것은 결국에는 이 성능을 개선하는데 더 어려워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전공정에서는 EUV, 후공정에서는 옷삿 업체들을 좀 주목하자라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죠. 반도체 후공정 공급체인 작년 9월경에 정리를 좀 했던 건데 그 사이 뭐 사명이 바뀌거나 한두 개 조금 빠진 업체들도 생겨나긴 했습니다. 그런데 전반적으로는 이렇게 진행이 되고요. 대표적으로 보는 건 사실 패키징 쪽이죠. 패키징 쪽은 뭐 만들어진 이제 완성이 된 웨이퍼를 자르고 포장하고 이런 쪽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하나마이크론, SFA 반도체, 시그네틱스 등이 거론이 되고요. 하나마이크론은 어제 시간외에서 상한가로 거래를 마치기도 했죠. 하나마이크론은 사실 진만쌤이 굉장히 많이 얘기했었고요. 최근에 올해 큰 상승을 기록했던 한미반도체 같은 경우는 함정남 차장님의 엄청난 애정을 받았던 종목이기도 합니다. 오늘 오시니까 잠시 후에 그 부분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투자 아이디어를 또 같이 고민해 봐야겠죠. 보면 반도체 쪽과 디스플레이의 교집합을 갖고 있는 쪽들이 몇 종목이 보이긴 합니다. 제가 뭐 추천의 느낌이 될까봐 싶어서 사실 그 종목을 보기는 했는데 소개는 못하지만 관련해서 아이디어도 한 번쯤 고민을 하시면서 전문가와도 저희가 같이 전략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남은 시간 집중하셔야 될 것 같아요. 지금부터 함께 하시죠. 시장에 대한 전략 오늘 김민진 차장님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밤사이 뉴욕장은 약보합 정도로 거래가 됐고요. 큰 이슈는 사실 없었던 것 같아요. 마이크론의 실적 정도이고요. 국채금리 상승 부담됐다인데 시장에 대한 뷰, FOMC 지나고 나서 또 어떻게 가닥을 잡아가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네, 최근 시장 방향성 논란 우상향을 하고 있다라고 보는 게 코스닥 시장은 맞을 것 같고요. 코스피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 이제 전고점 2,500선이라는 박스권 상단을 돌파하지 못했지만은 여전히 안정적인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하루하루 주가의 흐름을 살펴보게 되면은 코스피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대외적인 은행권 리스크에 대한 얘기와 함께 관련 리스크가 축소됐다고 하면 올라가고 다시 커졌다라고 하면 빠지고 이런 모습들이 좀 벌어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코스닥 쪽에 놓여져 있는 성장주 쪽의 개별주의 상승세가 지속적으로 섹터별로 순환매로 이어지고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이러한 분위기가 바뀔 수 있는 계기들이 시간이 지나면 만들어질 거예요. 대표적으로는 수출 데이터의 하락률이 이제 축소가 된다라든지 아니면 이제 1분기 실적 발표 이후에는 전반적으로 국내 기업들의 실적 추정치가 저점을 찍고 조금씩 올라오게 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때는 대형주들의 움직임이 나타날 가능성이 있지만은 현재로서는 아직까지는 성장주의 순환 섹터 시장 흐름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 어제 이제 2차전지가 빠졌지만은 항공우주 관련주들 이런 것들은 또 굉장히 강했었거든요. 아직까지는 성장주 테마가 유효하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 2차전지는 뭐 어디가 될까요? 사실 그 질문 굉장히 많이 받거든요. 네, 그러실 것 같아요. 그거 알면은 여기 안 있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우리가 AI 갈 줄 몰랐잖아요. 네. 다들 아는 데서는 사실 성장주 테마 튀어나오지 않는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새롭게 등장을 하게 될 텐데요. 저희 다 모르는 게 양자암호잖아요. 근데 이제 그것도 이제 그렇게 얘기하면은 또 얘기가 나오는 게 아닌가 뭐 이렇게 싶어서 참 어려운 부분일 것 같고요. 다만 이제 항상 주도주군들은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시장에서 가장 세게 올라오는 종목군들이 발생이 될 때 그 종목군들, 그 섹터가 확산이 되게 된다라고 한다면 그 종목군들이 주도주기 때문에 그걸 기다려야 될 것 같습니다. 치고 나가면서 길을 터주는 업체들이 과연 어느 섹터에 들어가 있는가
보셔야 될 것 같아요. 뭐 로봇은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치고 나가줬고 AI도 뭐 솔트룩스 이런 종목들 네. 나가줬고 2차전지에 에코프로 삼형제 있었고 다음은 어느 쪽이 와, 말 되나 하는 만큼 가질지 지켜보시길 바랍니다. 자, 그 다음이 반도체 쪽이 되길 바라는 시각이 굉장히 많아요. 네. 반도체, 소부장, 뭐 혹은 각 공정별로도 나눠볼 수 있고 분야가 참 많은데 사장님은 반도체 쪽 시각 어떠세요? 네, 반도체 소부장 같은 경우는 최근에 뭐 얘기를 많이 나누고 있는 섹터긴 하지만은 네. 여러 차례 말씀드렸듯이 전통적인 반도체 업체들의 주가 흐름은 아직까지는 제한적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왜냐면은 메모리 업황에 대한 부담감, 그리고 아직까지 1분기 삼성전자 실적, 잠정 실적 발표 안 나왔죠. 물론 이제 얼마 남지 않았지만은, 그리고 삼성전자의 잠정 실적이 오히려 안 좋으면 안 좋을수록 메모리 반도체 업체들의 업황 저점 기대감, 이러한 부분들에 따른 주가의 반등 가능성은 저는 높아진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반대로 얘기했을 때 그러면은 반도체 업종군들이 전부 다 부진했느냐, 그 부분은 아닐 것 같고요. 아까 이제 뭐 패키징을 위주로 한 후공정 관련주 말씀을 주셨지만은 또 완전히 앞단에 놓여 있다라고 할 수 있는 디자인하우스와 같은 기업들, IP 기업들, 이런 기업들의 주가 흐름은 상당히 양호했었습니다. 뭐 대표적으로 AD 테크놀로지라든지 아니면은 가온칩스와 같은 기업들도 마찬가지고요. 또 얘기를 주셨던 3D 패키징 관련된 기업들, 지금 뭐 하나마이크론 얘기를 주셨지만은 이 패키징 관련된 기업들은 사실 원래는 이제 대만 쪽이 상당히 강점을 가지고 있는 섹터인데요. 네. 우리나라 오사트 업체들에 대한 기대감도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고, 이 부분은 비단 대만과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요. 미국 같은 경우도 지금 첨단 기술에 대한 예산 투입 내에서 3D 패키징 관련된 예산이 작년부터 크게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본다라고 한다면은 지금까지는 메모리 반도체 수요 확대, 이러한 부분들에 따라 국내의 전통적인 장비주라든지 관련 소재주들의 움직임이 좋았다라고 한다면은 이제는 그 축 자체가 시스템 쪽으로 옮겨가는 상황이다라는 측면에서 관련주들 같은 경우는 성장주 범주에 속해 있다라고 좀 평가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오삿, 뭐 패키징 관련한 쪽의 종목들 긍정의 시각 확인해 주셨습니다. 뭐 좋은 뉴스들도 나오고 있고 미국과 대만, 한국의 공격적인 관련 투자가 늘어난다면 또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싶기도 하네요. 그러면 가장 괜찮게 보고 있는 종목이 앞서 말씀 주신 하나마이크론일까요? 그런 종목도 있고요. 말씀드렸던 뭐 AD 테크놀로지 같은 AD 기업들도 테크놀로지, 역시 네네. 좋게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좋습니다. 반도체 소부장 쪽 살펴봤고요. 다음 이슈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는 OLED 데이였다라고 해도 손색이 없었어요. 네. LG 디스플레이의 뭐 투자 유치 소식과 삼성 디스플레이의 대규모 투자 소식, 또 정부의 정책 모멘텀까지 맞물렸는데 네. 많이 이제 매를 맞았던 종목군들이 포진돼 있어서 연초부터 그래도 관심권역이 꽤 들어왔었잖아요. OLED 관련한 종목들 강한 시세들이 나왔는데 어떻게 보실까요? 네, 사실 디스플레이 관련주들 조금 더 열심히 공부를 할 걸, 이런 생각이 들었고, 사실은 이제 정말 디스플레이 쪽에 좀 연관되어 있는 ICD라든지 이런 기업들은 뭐 이 코너뿐만이 아니라 다른 코너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어제 이제 강세 흐름을 보였었던 두 개의 기업, 선익 시스템과 야스의 주가 흐름을 보면서 상당히 오랜만에 디스플레이 관련주들의 강세가 나타났다라고 좀 확인을 했습니다. 둘 다 증착 관련주죠. 그렇죠. 네. 결국 이제 우리나라의 OLED 관련된 기업들은 대부분 다 이제 소형 증착 관련된 사업을 주로 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 기업들이 이제 주가가 세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결국 이제 이유는 뭐 방금 말씀 주셨지만은 삼성전자 8.7세대 투자, 그리고 LG 디스플레이가 과연 돈을 왜 빌렸을까? 결국은 LCD에서 안 되니 OLED 쪽에 대한 투자 전략을 확대시키는데, 이 OLED의 전방 산업 자체가 드디어 가시화돼서 커질 수 있다라는 기대감 때문일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예전과는 좀 다른 것 같아요. 무슨 얘기냐면은, 물론 디스플레이 관련 기업들 실적이 좋아지기 전에 주가가 훨씬 더 먼저 선행해서 움직이긴 했습니다. 하지만은 그러한 부분들은 사실 어느 정도 수주 내용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가시화됐을 때이지, 돈만 빌렸다고 해서 올라가는 시장은 아니었었던 거였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 이런 종목군들이 빨리 움직인 것은 아까 말씀드렸던 성장 혹은 새로운 주가에 대한 급등 종목을 찾고자 하는
최근 시장의 트렌드와 맞아떨어졌기 때문이 아닐까라는 판단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드렸듯이 주가는 조금 먼저 움직인 것 같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지만은 현 시장 트렌드로 봤을 때는 디스플레이 관련주들에 대한 관심도를 지속적으로 가져가야 된다라는 평가를 드려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저희와 이미 뭐 OLED 쪽 얘기 나눌 때 덕산네오룩스에 대해서 긍정의 답변을 주셨었어요. 이 덕산네오룩스와 함께 좀 볼 종목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지금 소재 쪽 같은 경우는 덕산네오룩스, 이녹스 첨단 소재 이런 기업들이 대표적이겠지만은 이 기업들보다 최근 주가가 더 올라오는 것은 디스플레이 장비주들이고요. 말씀드렸지만은 디스플레이 장비주들 정말 너무 오랫동안 시장에서 잊혀졌기 때문에 이름조차 기억 못 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으실 것 같습니다. 최근 추세적으로 봤을 때 가장 세게 올라오고 있는 종목은 소형 증착 쪽에 MS 1위를 보유한 선익시스템이라는 기업이고요. 네. 거기에 더해서 ICD라는 기업도 최근 ICD. 신고가 이어가고 있고요. SNU, 힘스, 동아일텍 이런 기업들이 디스플레이 관련 대표주자이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한번 살펴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이게 기울 수도 있는데요. 네. 이 밤에 디즈니가 메타버스 사업 축소한다 이래가지고 메타버스 관련주가 내렸잖아요. 네. 선익 시스템은 또 메타 관련주기도 하잖아요. 네. 괜히 영향받지 않을까. 전일 주가에 대한 급등 영향 때문이지 뭐 이 내용이 저는 크게 영향을 끼치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디스플레이 장비주 쪽에 대해서 오늘 좀 더 말씀을 주셨고요. 기존에 말씀드렸던 덕산 네오룩스는 목표가 달성하기도 했습니다. 자, 이제 차장님의 픽으로 가겠습니다. 나도 로봇주가 살짝 쉼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못 갔던 로봇주를 얘기해 주시는 걸까요? 네, 맞습니다. 이 기업이 사실 로봇주였어?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있으실 네. 것 같은데 고영이라는 기업입니다. 이 고영요 반도체. 그죠? 네. 이 회사는 이제 자동화 검사 장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납도포라든지 아니면은 여러 가지 부품 실장이 잘 돼 있는지 아니면은 종합 검사 이런 것들을 하는 어떻게 보면 이제 자동화 쪽과 상당히 연결이 돼 있는 기업입니다. 근데 이제 아무래도 전방 산업이 반도체다 보니까 실적이 이제 굉장히 좀 부진한 흐름을 이어갔어요. 하지만 이 기업 과거에는 정말 대단한 기업이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러한 부분들에 대한 기대감들이 로봇 관련주들, 자동화 산업과 함께 관련주들로 좀 엮일 수 있고 로봇 같은 경우는 이 회사가 뇌질환 관련된 로봇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3D라는 강력한 검사 기술을 바탕으로 뇌질환 로봇 같은 의료용 로봇 쪽에도 사업 영역을 진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올해 이제 FDA 승인을 좀 기대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러한 부분들이 반영이 된다라고 한다면은 최근 주가가 급등했었던 큐렉소라든지 이러한 기업들을 봤을 때 의료용 로봇 관련주들도 한 번씩 움직일 여력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가격 라인 잡아볼게요. 어제 하필 8% 올랐네요. 그러니까요. 어제 이제 주가가 좀 급등을 해버렸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반도체 쪽에 대한 기대감과 같이 엮일 수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더욱더 관심을 가져야 될 것 같고요. 목표가는 21,000원, 손절가는 15,800원 선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존에 저희에게 말씀드렸던 종목 중에 로봇은 2월 21일에 SPG 이야기해 주셨고 SPG 117% 좀 전에 팔자고 답변 주셨던 걸로 기억하는데 네, 맞죠? 또 갑자기 이제 이슈가 나와버리고 그러한 부분들 때문에 이제 주가가 좀 폭등을 한 상황인데 항상 말씀드렸지만은 최근 시장 자체 예상보다는 주가가 좀 더 가고 있는 것 같아요. 전략적인 부분 자체를 제가 이제 그런 식으로 좀 말씀을 드렸지만은 수익이 좀 넉넉히 나 있으신 분들이라고 한다면 수익률 극대화 전략을 지금은 개별주로 가져가는 게 좋다 이렇게 좀 말씀을 바꿔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하지만 뭐 미리 조금 팔아서 이익 챙기자라고 말씀 주셨기 때문에 그분들은 어제 하락을 마주하지 않을 수도 있었어요. 자, 시장에 대한 전략과 종목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김민진 차장과 함께했네요. 고맙습니다. 네.